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두 번째 파트까지는 이제 수익 금액을 계산했습니다. 왜? 그 수익 금액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신고해야 되는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 금액 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렇게 수익 금액이 픽스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.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습니다.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. 2천만 원 이하다 수익 금액이. 그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, 2천만 원 초과다 그러면은 무조건 종합과세. 즉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이 주택임대소득하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분리과세,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주택임대 수익금액만 갖고 계산을 합니다. 다른 거하고 합산될 여지는 없습니다. 수익금액은 2천만 원 이하겠죠. 그리고 소득세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? 이익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. 그럼 내가 월세나 전세로 해서 수익 금액이 산정됐으면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빠져야죠? 필요 경비. 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비.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이자 비용 이런 것들 차감해야겠죠. 그래야 비로소 이익,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이 필요 경비가 딱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.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60%, 임대주택으로 등록 안 했을 때 50%. 그 얘기는 뭐죠?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실제 내가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수익 금액에 따른 60% 또는 50%를 공제받는다. 근데 그 50%, 60%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.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반대되는 필요 경비가 제한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50% 또는 60%의 보통은 미달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 외에 법에서 정한 60%, 50%를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이익이 산정되면 여기에다 14%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전에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한 번 더 혜택을 줍니다. 그 혜택이 뭐냐면 공제 금액이에요.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400만 원,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.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라는 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,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양쪽 다 등록한 경우에 60%,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으면 50%.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60%를 받는 건 아니다.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, 이번에 종합과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입니다.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된대요. 그때 이익은 어떻게 산정한다? 경비를 빼야 되는데 그 경비가 분리과세처럼 50%, 60%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지출한 필요 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추계 경비율, 법에서 추계 경비율을 정해놨습니다. 50%, 60%이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면은 한 42.6%,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17.2%의 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그럼 실제 들어간 경비하고 이 추계 경비하고 둘 중 비교해서 유리한 거 너가 선택해 라는 거고,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 금액 이익이 산정됐네요. 여기에다가 타소득,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. 세율은 6%에서 42%, 우리 오리지널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사례를 갖고 볼까요?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임대주택으로 미등록했습니다.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하고, 양쪽에 한 군데만 했다,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미등록으로 본다라는 거. 미등록을 했습니다. 그럼 필요경비가 몇 프로라겠죠? 50%.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말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 공제금액까지 적용받고, 그러면 소득금액 이익이 산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6%에서 45%의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4% 단일세율이 적용된다. 그렇게 되면은 2천만 원 대비해서 이번에 내야 되는
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12만 원 정도 된다. 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은 아까 경비율이 몇 프로 적용된다겠죠? 60%. 그리고 공제금액도 400만 원. 그러면 56만 원. 당연히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많이들 등록했다고 했는데 그 세제 혜택 중에 하나가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때 혜택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먼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이익 산정해야겠네요.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산정됐습니다.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는 이 필요경비가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적용받든지 아니면 추계경비율,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를 적용받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, 그리고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다. 세율은 아까 분리과세는 14% 단위세율이 적용되는데 얘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6에서 45%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 핵심은 요거겠네요. 주택임대소득금액. 두 가지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금액 이익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재산세, 종부세, 주택에 대한 수리비, 임차 줬으니까 중개수수료, 그 다음에 요거를 사기 위해서 또는 신축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 들었다. 그런 이자 비용, 즉 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빠진다. 근데 그 비용을 알 수 없어요. 아니면은 입증할 수가 없어.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. 수익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한 경비율,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아야겠죠. 이 단순 경비율, 기준 경비율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. 국가에서 딱 정해놨어요. 보통은 단순 경비율은 42.6%, 기준 경비율은 17.2%를 적용받는데,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. 그럼 어떤 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고 어떤 경우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까? 보세요.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? 아니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? 당연히 그만큼 경비를 더 인정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.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수익금액이다. 단순 경비율은 42%이기 때문에 거의 한 1천만 원 정도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거고, 기준 경비율은 한 800에서 900 정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단순 경비율을 받는 게 훨씬 더 수익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근데 그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,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. 그러니까 소규모, 그러니까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법정 금액 이하다. 즉 2,400만 원 미만이다. 그러면 단순 경비율. 2,400만 원을 넘는다. 그러면 기준 경비율. 근데 올해 최초로 주택임대 수익이 발생했어요.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냈겠네요. 신규 사업자라고 하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7,500만 원 미만이다. 그러면 단순 경비율, 7,500만이 넘는다. 기준 경비율. 이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, 내가 이번에 주택 임대 과세 대상자가 돼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처음으로 냈어.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첫 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고, 그 이후에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, 올해 걸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, 그러니까 2023년 기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2002년도에 수익 금액이 얼마였는지, 2,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, 2,400만 원 이상이다. 그러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.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종합과세입니다. 즉 수익 금액이 2,000이 넘어요.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된대. 내가 장부를 작성했다. 즉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다. 그 필요 경비가 1,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수익 금액 4,000에서 필요 경비 1,000 빼면 이익, 소득 금액 3,000이 나오겠네요. 여기에 대해서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6에서 45%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정한다. 이렇게 가든지, 실제 필요 경비를 입증할 수 없다, 뭐 아니면 실제 필요 경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추계로 가야겠네요. 그럼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. 올해 최초로 이제 주택 임대 신규 사업자를 냈다. 아니면은
직전 연도 2022년도의 주택 수익 금액이 2,400만 원 이하다. 그럼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다겠죠? 한 42.6%입니다. 그럼 4천만 원에 42.6%인 1,70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이익은 2,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여기에다가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6에서 45%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이번에 내야 되는 세금을 산정한다.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다.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,400만 원이 넘는다. 그럼 경비가 굉장히 줄어들죠. 17% 정도 인정됩니다. 그럼 4천만 원의 17%인 680만 원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3,3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걸로 보고 여기다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다. 한번 보세요. 단순 경비율보다는 기준 경비율이 세금인 부담이 큽니다. 당연하겠죠. 경비율을 더 적게 인정받기 때문에. 근데 만약 실제 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계 기준 경비율보다는 실제 필요 경비를 입증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, 만약 내가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제 들어간 경비를 입증해 가지고 장부 작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서 유리한 쪽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죠. 너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든지 너가 선택해. 분리과세는 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된다겠죠? 무조건 14%. 종합과세는요. 6%에서 45%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럼 타소득이 없다라고 보면은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 6%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합과세가 더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케이스거든요. 타소득이 없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1,8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그럼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필요경비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50%만 적용받는다고 보고, 그러면 공제금액도 200만 원 적용되니까 7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14% 적용하면 98만 원 나옵니다. 근데 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죠. 종합과세를 선택한다고 볼게요. 1,800만 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직전 연도도 요거랑 비슷한 수익금액이 났습니다. 그러면 추계로 간다라고 하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. 42%, 760만 원을 경비로 받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아까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제일 낮은 세율 구간이 6%라고 했거든요. 그 6%는 이 과세 표준이 1,200만 원 이하이면 6%가 적용돼요. 지금 여기에서는 1,200만 원 이하겠네요. 6%가 적용됐겠네요. 세금이 53만 원. 무슨 얘기예요?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등 선택할 수 있는데,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타소득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세부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,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종합과세로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,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남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하든 종합과세로 하든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면 건강보험료가 따라오거든요. 근데 그 건강보험료의 부과 요인 중에 하나가 소득이에요. 그러면 아까 세금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했지만 소득 금액은 어떤 게 더 많죠? 이 종합과세가 더 많아요. 그 얘기는 뭐죠?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,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산출세, 납부할 세금만 봐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적다고 종합과세로 무조건 신고하기보다는 다른 영향,
남편의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하고, 그 다음에 추후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. 제가 봤을 때는 분리과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당장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은 조금 더 내더라도 그 외 반대급부로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.